일 끝났다고 생각했어요. 근데 왜 다시 연락했을까요? 그 사람 뒷모습이 멀어질 때, 아, 이젠 정말 끝이구나. 스스로를 수없이 설득했죠. 더는 연락 없겠지. 나를 완전히 지웠겠지. 그렇게 믿으려고 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톡 하나가 도착했어요. 잘 지내. 단 세 글자인데 심장이 쿵 내려앉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. 눈물도 나고 화도 났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기다렸던 연락이기도 했어요. 하지만 생각해봤어요. 왜요? 분명 헤어지자고 한 건 그 사람이었잖아요. 지쳤다고 힘들다고 말도 안 통한다며 등을 돌렸잖아요. 근데 왜 이제 와서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했을까요? 남자는 이별 직후에 깊은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. 마치 마취 상태처럼요. 처음엔 친구 만나고 SNS 올리고 심지어 속 시원하다는 말까지 해요. 하지만 그건 진짜 감정이 아니었어요. 그저 현실을 회피하려는 반응이었죠. 그 맞추는 길어야 몇 주였어요. 그 시간이 지나면 남자는 그제야 조용한 방 안에 홀로 남겨진 걸 느껴요. 보고 싶다 말할 사람도 없고 습관처럼 나눴던 연락도 사라지고 그제야 깨달아요. 아, 나 진짜 끝난 거구나. 그리고 그때부터 후회가 시작됐어요. 툭 연락을 보낸 거예요. 잘 지내. 그 말 안 해. 미련, 외로움, 불안, 후회. 그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. 그 연락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. 남자는 자존심이 세요. 근데 자존심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상실감이었어요. 잃고 나서야 알게 된 거죠. 내가 생각보다 더 많이, 더 깊게 사랑했었구나. 그제서야 진심이 찾아왔어요. 늦었지만 감정에 솔직해질 수밖에 없었어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연락을 받아줘야 하느냐예요. 진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의 습관인지. 그건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 거예요.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남자가 말하지 못했던 자격지심과 그 안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을 속속들이 파헤쳐 볼게요. 준비됐죠? 2. 자격지심, 남자는 왜 나보다 작아진 기분이 들었을까요? 그 사람 처음엔 멋졌어요. 모든 자신감 넘치고 나한테도 듬직하게 굴었죠. 연락도 자주 하고 사소한 말에도 귀 기울여줬고요. 근데 점점 변해갔어요. 작은 말에도 예민하게 굴고 괜히 짜증내고 무뚝뚝해졌어요. 처음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. 근데 이제 와서 보니 그건 자격지심이었어요. 제가 뭔가를 이뤄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제자리였거든요. 저는 바쁘게 일하고 성장하고 삶이 조금씩 달라졌는데 그 사람은 그걸 느꼈어요. 내가 얘보다 부족한가? 얘는 날 필요 없어지겠지.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돈 거예요. 남자는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. 그리고 그 감정은 질투와 거리두기로 변했어요. 무뚝뚝했던 말투, 이유 없이 싸움을 거는 태도, 다 그 불안감에서 나온 거였어요. 자존심 때문에 나 불안해라는 말은 못해요. 대신 쿨한 척하면서 점점 멀어지죠. 그러다 결국 우리 안 맞는 것 같아. 그 한마디로 끝내버렸어요.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. 이별 후에야 알게 된 거예요. 아, 그 사람이 빛났던 건 내 옆에 그 여자가 있어서였구나. 제가 옆에 있을 때 자신이 더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졌던 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. 그래서 다시 연락한 거예요. 그 자격지심은 시간이 흐르며 후회로 바뀌었어요. 내가 쓸데없는 비교에 매달려서 사랑을 망쳐버렸구나. 그제야 다시 제게 손을 뻗었어요. 잘 지내. 라는 말 안에 혹시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을까? 그 질문이 숨어 있었어요.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자격지심이 사라졌냐는 거예요. 그 불안이 해결되지 않은 채 돌아왔다면 같은 문제가 또 반복될 수 있어요. 그 남자의 후회가
성장의 결과인지 아니면 단지 감정에 휘둘린 일시적인 반응인지 그걸 우리는 구분해야 해요.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남자들은 익숙함에 중독되었는지, 그리고 그 중독이 어떻게 이별 후의 감정으로 이어지는지 들려드릴게요. 기다려줘요. 다음이 더 흥미로울 거예요. 3. 익숙함의 중독, 남자는 왜 그 자리를 다시 돌아보게 됐을까요? 처음엔 그 사람이 헤어진 걸 후련해 했어요.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늦게까지 술 마시고 연락 안 해도 되는 자유에 취해 있었어요. 근데요, 그건 오래 못 가요. 그 자유라는 건 사실 익숙함이 사라진 공간이었거든요. 아침에 눈 떠서 습관처럼 확인하던 메시지, 밤마다 나누던 통화, 작은 일에도 이랬다더라 말하던 대화들. 그게 다 사라지니까 처음엔 해방된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이 점점 멍해졌어요. 사람은요, 익숙한 것에 중독돼요. 특히 남자는 사랑보다 익숙함을 더 오래 기억해요. 밥 먹다 내 생각나고 노래 듣다 목소리 떠오르고 예전에 같이 갔던 카페를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지 못했어요. 왜 이렇게 허전하지? 왜 이렇게 조용하지? 그때 그 손길, 그 말투. 왜 자꾸 생각나지? 이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익숙함의 부작용이에요. 그 사람에게 저는 하루의 리듬이었고 평범한 일상의 중심이었어요. 그 리듬이 무너진 거예요. 그래서 다시 연락한 거예요. 익숙했던 그 감정, 다시 느끼고 싶어서요.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익숙함이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패턴이었는지 우리가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. 그 사람이 그리운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만들어준 나의 안정된 삶이 그리운 건지 말이에요. 익숙함에 이끌려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많아요. 하지만 그 익숙함이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면 또다시 같은 이유로 헤어지게 돼요. 그래서 그 연락 하나에 흔들리지 말고 물어봐야 해요. 그 사람이 그리운 거야? 아니면 그 사람 옆에 내 모습이 그리운 거야?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남자가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하고 계속 돌아보게 되는 진짜 후회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진짜 감정은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또렷해지거든요. 4. 후회의 순간, 남자는 왜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될까요? 사람들은 보통 후회라는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해요. 특히 남자는요, 자기 감정을 인정하기 어려워하고 그걸 표현하는데 더 서툴죠. 그래서 후회라는 감정도 그가 직접적으로 느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요. 헤어지고 난 후 그 사람은 일시적으로 자유로움을 느꼈어요.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치 세상의 모든 게 자기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. 하지만 그게 계속되면 결국 이 모든 게 허전하고 빈 공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. 혼자 먹는 밥, 혼자 본 영화, 혼자 걷는 길에서 조용히 느끼는 그 외로움. 그걸 직접 경험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돼요.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의지했는지,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였는지. 그제야 후회가 몰려옵니다. 왜 그때 내가 그렇게 행동했을까? 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까? 이후에 그는 수많은 생각에 빠지게 돼요. 그 사람은 나에게 정말 소중했는데. 하지만 그 후회의 감정이 자기 자존심을 자꾸 갉아먹어요. 그래서 처음엔 아직도 그 사람을 찾아가면 내가 약해 보일 것 같아. 이런 생각에 못 이겨요. 그래도 결국 그는 돌아와요. 왜냐하면 그 후에는 그가 계속 잊지 못했던 감정, 그 사람과의 모든 추억들이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남았기 때문이에요. 그 사람은 그에게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. 그런 후회가 쌓여가고 결국 그 사람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. 그때서야 잘 지내? 라는 연락 한 통이
그의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게 만들죠.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연락을 받고 나서도 과연 진심이 담긴 후회인지, 그가 그 감정을 해결할 준비가 됐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. 후회는 때때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, 변화가 진정한 배움과 성장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어요. 그 사람의 후회가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인지, 그냥 외로움과 자존심 때문에 다시 연락하는 건지 우리는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.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후회가 결국 다시 돌아가도 괜찮을까?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볼게요. 그가 왜 정말로 돌아와야 한다고 느끼는지, 그 속에 숨은 감정의 진짜 이유를 말이죠. 진짜 돌아오게 되는 이유, 남자는 왜 결국 그 자리를 찾게 될까요? 남자가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예요.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. 자존심이든 자격지심이든 익숙함이든 후회든 그 모든 감정이 결국 하나로 수렴되죠. 그 사람이 없으니까. 내가 느끼는 이 공허함은 뭘까? 그리고 그 사람은 깨닫게 돼요. 그 사람 없이는 나도 제대로 존재할 수 없구나. 그 빈자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아요. 다른 사람과의 시간도, 다른 만남도, 다른 무언가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. 이때부터 그 사람은 정말 중요한 걸 잃었다는 사실을 내면 깊숙이 느끼게 돼요. 그래서 돌아오게 돼요. 그게 그리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, 더 정확히 말하면 결핍이라고 해야 해요. 사랑이라는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진짜로 결핍을 느끼게 해요. 그리고 그 결핍은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게 만들죠. 그가 돌아오는 이유는 단순히 너를 다시 사랑해서가 아니에요. 그는 사랑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가져다준 안정감과 그 사람과의 일상을 그리워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사람은 돌아와요. 내가 실수했어. 다시 기회를 줄래? 이 말 뒤에 숨어 있는 건 단지 후회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절실해졌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. 하지만 이때 중요한 점은 그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그를 다시 받아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. 그가 돌아왔을 때 그가 돌아와야 할 만큼 성장했는지, 아니면 단지 외로움에 이끌려 돌아온 것인지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. 진짜 사랑이란 단순히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돌아오는 게 아니라, 서로가 완전히 성숙하고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. 그가 돌아온 이유, 그가 깨달은 후회, 그것들이 진심으로 변했다면 우리도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줄 준비가 되어야 해요. 하지만 그 사람의 후회가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하려는 일시적인 감정이라면 그건 결국 또다시 상처로 돌아오게 돼요. 자, 이제 우리는 물어봐야 해요. 그 사람의 돌아온 이유가 진짜 사랑으로 바뀌었는지, 아니면 또 다른 이유에서 돌아온 건지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. 이제 이 모든 감정을 분석하고 이별 후 돌아오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완전히 이해하는 시간이 됐어요. 결국 남자가 돌아오는 이유는 단 하나, 자신의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. 이별 후 돌아오는 그들의 마음, 그게 진심이라면 다시 시작할 가능성도 있지만, 단순히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사랑은 또다시 무너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그 남자의 돌아온 이유가 무엇인지, 그의 마음이 진짜 변했는지 제대로 살펴야 해요. 자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?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.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연애 심리 분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. 구독, 좋아요 부탁해요. 그럼 여러분의 사랑이 행복하길 바랄게요. 지금까지 함께해줘서 고마워요.